자,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1월의 절반이 또 지나갔죠, 그죠? 주식하기 전에는 뭐 한 달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주식하고 나서부터는 특히 전문가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 한 달이 되게 빨라요. 그냥 뭐 하다 보면 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1월 달에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지수가 좀 눌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진 것도 없는데 좀 불편하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저기 밑에서 계속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는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긴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작년 말처럼 그죠? 크게 뭐 손해가 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심리적으로 좀 눌렸던 뭐 한 주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이제 종목들은 뭐 좀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여기서 이제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지수 얘기나 이런 거보다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음봉 있죠. 음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음봉이 이제 여기 방송창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이제 악성 음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임수 음봉, 즉 색깔은 시퍼런 음봉인데 가짜 음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주려고 하는 그런 음봉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금요일이라서 별로 안 들어오셨는데 진짜 성질 같아서 또 이제 녹화를 꺼버리고 싶지만 네, 진짜로 그래요. 네. 사람이 별로 안 들어오면 녹화를 끄고 싶은 자꾸 그런 충동이 있는데 참고 녹화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금요일날 뭐 술 한잔 생각나실 수 있고 그죠? 네. 또 오랜만에 또 친구분들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녹화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왜 얘기했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종목들 여러 가지 유형을 좀 보면서 음봉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별로 안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물어보면은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준비되셨으면 자 2번 찍어주시고 자 들어가죠. 뭐 질문은 많이 안 할 건데 뭐 물어보면은 좀 바로바로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준비되셨으면은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면 일단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악성 음봉과 속임수 음봉 구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수에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본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 강의를 왜 하냐 이거죠, 그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 2월 달은 이제 보통 들었다 놨다 해요. 종목들이 이제 확 올라가기보다 들었다가 놨다가 놀 때는 기분 나쁘게 들 때는 애매하게 들고요. 놀 때는 되게 기분 나쁘게 나요. 그러면서 들었다 놨다 엉덩이를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땅에 다시 붙였다가 하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람 우리나라 분들이 또 성질이 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빨리빨리 그 문화가 심한 나라인데 그죠?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엉덩이를 뗐다 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바심을 버리셔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들었다가 놀 때 기분 나쁘게 논다 그랬죠, 그죠? 기분 나쁘게 놀 때 음봉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음봉이 진짜 음봉이 있고요. 진짜 순도 99.98% 진짜 속이 꽉 찬 음봉이 있어요. 그거는 맞으면 죽어요. 그거는 맞으면은 진짜 옛날에 유명했던 권투 선수들 있죠. 권투 선수들 그분들한테 한 대씩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 아파요. 거의 저희 뭐 정신이 안 돌아올 정도로 센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이 텅텅 빈, 그죠? 대나무처럼 속이 텅 빈 이제 그런 음봉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오늘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하는 강의는 뭐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다 이걸 뭐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거 음봉 이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렸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큼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네, 1, 2월 달에는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음봉들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가지를 쭉 해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일단 이제 여기 뭐 지수는 뭐 넘어가고요. 네, 지수 빼고 차트를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낮에는 여기 회원들한테 한네트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녹화를 따로 남겨놨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 음봉에 대한 분석은 이따가 저기 방송 끝나면 올라올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저기 그 셀트리온이 급락을 했거든요. 요거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게 지금 오늘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세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다 전저점을 깨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또 영상을 또 남겨놨기 때문에 이따가 여기 요 방송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또 깼어요. 셀트리온이 오늘 12% 급락을 했고요. 음봉 떨어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한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마이너스 12%. 그죠? 지금 보시면 상황이 심각하죠. 그죠? 네.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당연히 전저점 깨면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2%. 그죠?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뭐 뉴스가 많이 나와서 보셨겠지만 못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면 분식회계 관련해 가지고 뭐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라고 하거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뉴스 나온 건데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여기 써놨네요. 회계 사기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셀트리온을 포함해 이른바 셀트리온 삼형제를 불리는 계열사 주가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논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직 확정된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안건이 있어서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분식회계했다 그래서 급락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다음 주에 정부 관계된 회의를 한번 열어서 다른 얘기할 때 같이 셀트리온 얘기도 해볼까 생각 중이다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확정된 지금 악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희한하죠.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서 이게 나왔을까요? 그죠? 셀트리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반박 보도를 하죠. 증선이 논의 보도 사실과 다르다. 결정된 내용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타이밍에서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결정된 게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함부로 기사 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셀트리온이 오늘 12%,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1위죠. 이 우두머리들이 10% 이상 급락을 했으니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요. 최근에는 이제 살이 많이 쪘던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폭락하는 바람에 그죠? IT 관련주들 폭락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그죠? 지수가 안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까지 떨어지니 더 지수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러잖아요. 지수 얘기 더 할 게 있냐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근데 오늘 이제 음봉 얘기할 건데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큰 음봉이 떨어져서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오늘 음봉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게 지금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음봉 떨어져서 같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결론이 뭐냐면
어, 언론 보도가 너무 빨리 섣부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셀트리온이나 이쪽과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 내시고요. 지금 그 셀트리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신경 쓸 수 있겠죠. 네. 오늘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락을 해도 바이오주 올라온 것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코스닥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를 딱 알파벳 4개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이 뭔 줄 아세요? 코스피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LG전자 뭐 이런 거. 자, 코스닥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글은 안 치셔도 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스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이오죠. 바이오를 영어로 하면 BT.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예요? IT잖아요.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그냥 우리 IT라고 하자고요. 네. BT IT거든요. 최근에 급락하고 있던 게 뭐예요? IT잖아요. 게임주. 미국에서도 지금 그쪽 IT 관련주들 많이 하락합니다.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로블록스 이런 거 폭락했거든요. IT 그리고 BT. 이게 코스닥을 받쳐주는 두 개의 큰 기둥이거든요. 두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코스닥이 끝났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쪽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물려있다. 차라리 2달도 안 남은 대선주가 이거보다 덜 위험합니다. 네. 바이오하고 IT 중에서 그 기업 중에서 실적이 정말 좋거나 재료가 확실한 거는 가겠지만 아닌 것들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기둥과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60일도 안 남은 대선주가 더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든지 그거 끝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대선주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가는 테마주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보고 얘기하라고 해도 한 5시간 이상 걸릴걸요?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지만 해도 되게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BT, IT 쪽은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되게 늘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 자리가 있고 안 살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뭐 LG생활건강,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막 급락하니까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뭐 저평가됐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엄청 싼 거다, 결국엔 가지 않겠느냐 막 사시는데 결국엔 가긴 가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가 거의 40만원이죠. 38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40만원이라고 하자고요. 여기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 줄 아세요? 코로나 치료제. 그 이슈로 거래가 터지면서 11월부터 2월달까지 4개월 동안 떠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4개월 했으면 걔네들한테 주식을 많이 팔았겠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내면서까지 셀트리온을 엄청나게 많이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뭐 날라 들어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그러나 지금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사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 이거 음봉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보세요. 지금 잠깐 안 들렸죠? 지금 잘 들리시죠? 예예. 자,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늘어나면서 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하락을 할 때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없이 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즉 음봉이 떨어질 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가가 특정 지지선을 깨고 쭉 밀려 떨어질 때, 특히 외국인이 팔면서, 기관이나 그죠? 세력들이 팔면서, 세력까지는 빼고, 네, 그것까지는 또 너무 어려우니까, 특정 지지선을 깰 때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떨어진다. 그거는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조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정의 시작이요. 근데 옆으로 돌다가 또 거래를 실리면서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조정이 안 끝났다는 소리예요. 네? 안 끝났다는 소리라고요. 근데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죠. 거래 실리면서. 그럼 뭐예요? 아직도 조정 진행 중이라는 소리예요. 주식을 언제 사시면 되냐면요. 조정 끝나고 돌아설 때 있죠. 아니면 또는 돌았을 때, 또는 돌아섰을 때, 돌아서려고 할 때, 뭐 그럴 때. 다 돌아서서 준비 끝냈을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발바닥에 사느냐, 복숭아뼈에서 사느냐, 뭐 무릎에서 사느냐 그 차이인데, 비싸게 사면 살수록 대신에 이제 오래 안 기다려도 되는 거죠. 싸게 사는 대신에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럼 이럴 때는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 쉽죠, 그죠? 네. 그냥 주가가 떨어질 때요. 거래를 실리면서 떨어지면 그때는 잡지 마세요. 제일 오래 걸리는 주식이 아까 그 방송청 제목이 뭐죠? 회복 불가능한 악성운봉. 이게 회복 불가능한 악성운봉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한데, 자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어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이렇게 단서를 다시면 돼요. 단기간. 네.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거 없어요. 나중에는 회복이 돼요. 그러나 아까 뭐 그렇게 쓰면 너무 제목이 길어져 갖고 그걸 뺀 건데, 하여튼 회복이 되게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떨어지는 게 다 그래요. 누구요? 네이버 보시고.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이버도 떨어질 때 자꾸 거래 싫어서 떨어지잖아요. 보이시죠? 자, 횡보하다가 또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거래 싫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성급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셔가지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수익 내고 딴 거 하시다가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봐도 늦지 않아요. 초보분들이 어우 네이버 싸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러다 큰일 나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거래를 실으면서 음봉 맞고 횡보하다가 거래가 또 실리면서 음봉 맞고 횡보하다가 거래가 왕창 실리면서 떨어지고, 이걸 왜 사요 여기서? 자, 횡보하다가 거래 실려서 또 떨어지죠? 그 지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자, 그 목소리가 제 언성이 높아지죠, 그죠? 네. 미치겠어요. 막 너무 이걸 막 사시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좀 기다렸다 하세요. 아셨죠? 꼭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안 와요. 오늘 음목 얘기 많이 할 거라니까요. 네. 마음 같아서 그냥 우리 방 보여준 것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여기 문자 반응들 계시니까 막 우리 방 종목 갖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니까요. 네. 이제 대형주부터 얘기해드렸고요. 네. LG생활건강, 자, 이것도 봐야죠. 네. 똑같아요. 아니 뭐가 달라요 이 논리가. 자, 거래 실어서 음봉 맞았어요. 돌리다가 살짝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거래가 조금씩이라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쭉 횡보하다가 급락할 때 거래가 팍 터지죠. 횡보하다가 떨어질 때 거래가 또 터지잖아요. 늘죠, 그죠? 그래서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데 이게 뭐가 싸요? 싸기야 싸겠죠. 여기가 대충 18만원인데 180만원인데 지금 이제 90만원 정도니까 반토막. 어우 싸다. 이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 여기가 이게 엄청난 이게 악성 매물대, 이게 다. 네, 악성 매물대라니까요.
쉽게 얘기를 들면 예를 들면 하얀색 저도 면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흰색 면티가 있거든요. 흰색 면티에 커피 그죠? 네, 커피부터 시작해서 뭐 케찹 그다음에 뭐 피 그죠? 네. 하여튼 막 그다음에 뭐예요 저기 막 기름 찌꺼기 막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그 흰 티에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빨아지겠어요? 버리고 새로 하나 사는 게 낫죠. 하얀 면티예요. 네. 뭔가 그 더러운 거 잘 지지도 않는 거. 그 얼룩이 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버리고 새로 하나 사죠. 그거를 하얗게 만드는 거랑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랑 거의 똑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비율을 이렇게 들면은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남자분들이라도 뭐 그 정도 비율은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내용주 얘기 이제 정리해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단서를 달았죠. 개별주들은 좀 회복이 좀 나름대로 뭐 되기는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LIS.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자, 이평선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음봉이 떨어집니다. 급락하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더니 옆으로 돌려요. 돌리다가 나중에 조금 회복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너믹 합니다. 보시면 양봉 나올 때 거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틀 뒤에 음봉이 떨어지는데 하한가예요. 금방 악재가 나왔겠죠, 그죠? 이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하필이면 지수가 급락할 때 아주 장렬히 하한가 가지고서 전사했어요. 자, 때렸죠. 그 이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돌리다가 10월 말에 또 거래 터트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는 거의 10,000원이에요. 대충. 여기는요. 3,800원.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60% 떨어진 거예요.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미크론 터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 저점 여기죠. 여기를 찍고 나서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이제 겨우 조금 회복했어요. 10,000원 정도에 있다가 3,000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6,000원 정도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봉 하나 해결하는데 지금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더 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봉 이런 거 맞은 거는 함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낙폭과대라고 생각하셔서 막 사시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함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데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게 캐리소프트 아니에요? 캐리소프트 지금은 좀 괜찮은데 자 보시죠. 캐리소프트 이거 아니에요. 음봉 하한가죠. 자 잘 보세요. 하한가인데 거래가 이만큼이에요. 요거죠. 네. 오늘 종목 얘기를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네. 항상 시간에 쫓겨가지고. 네. 자, 거래량 요겁니다. 하한가인데. 그 다음날 캔들이 작아졌죠? 작아졌죠? 근데 보세요. 거래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 음봉이 더 나쁜 걸까요? 요게 더 나쁜 걸까요? 자, 그 다음날 보면 자, 퀴즈 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보면 음봉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3개 중에서 거래가 이만큼이네요. 이게 세 번째 음봉이에요. 자 그러면 이 3개 음봉 중에 제일 나쁜 음봉은 누굴까요? 1, 2, 3 중에 하나만 찍어볼게요. 누가 제일 나쁜 걸까요? 1, 2, 3 중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1번, 2번, 3번? 네. 자, 공짜니까 막 찍어보세요. 네. 틀려도 돼요. 사실은 자꾸 틀리셔야지 네. 공부가 더 잘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막 찍으세요. 네. 잘 모르면 어때요? 네. 2번입니다. 다 찍으셨죠? 네. 2번. 음봉 있잖아요. 네. 하한가 맞으면 거래 터질 수 있어요. 그죠? 네. 장대 음봉 맞고 하한가로 떨어지면은 그죠? 거래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속 하한가도 아니고 캔들이 그 전날에 비해서 캔들이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가 오히려 더 훨씬 많아졌죠. 그러면 이 녀석이 제일 나쁜 음봉이에요. 이런 게 떨어지면요 반등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폭탄으로 따지면 이제 수류탄이다. 이건 뭐냐면 핵미사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요거는 수류탄, 요거는 핵미사일. 네. 이해되시죠? 이게 핵미사일이에요. 이게. 그 캐리소프트가 처음에 하한가 나왔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 된다고. 일반 저기 종목분 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괜찮다. 대량 거래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된다. 뭘 사도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랑 비교한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대량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된다. 이 음봉은 괜찮다. 보통 여기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반등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반등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핵미사일이었는데 볼 줄 모르는 거라니까요. 왠 줄 아세요? 음봉을 많이 안 맞아봐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딴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욕한 거예요. 네. 음봉을 많이 안 맞아봐서 네, 모르는 거예요. 많이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제 욕한 거라니까요. 네. 제가 옛날에 음봉을 얼마나 많이 맞아봤겠어요. 그죠? 네.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네, 아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이게 핵미사일이라고. 그 다음부터 잘 보시면요, 여기 위로 주가가 잘 안 올라옵니다. 이 캔들 있죠? 저점이 여기죠? 여기다 선 하나 그어볼게요. 자, 아까 핵미사일이 누구라고요? 이거. 요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아래 꼬리가 어디예요? 여기네요, 저점. 여기 몸통은 여기죠? 여기 위로 잘 안 올라올걸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 너무 센 걸 맞았기 때문에 이게 저항일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떨어지죠? 그죠? 쭉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11월 달쯤에 살짝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어때요? 네. 여기를 못 오잖아요. 지금도 잘 보시면 힘들어요. 네. 여기를 못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캐리소프트를 제가 추천한 적은 없는데 갖고 들어온 분들이 꽤 있어서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방에. 네. 추천한 적은 없어요. 네. 제가 그분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요. 네. 저는 캐리소프트가 2만원에서 2만 5천원까지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분들 다 나가게, 들고 있는 분들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게 그냥 싹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폭탄 맞았을 때. 그러니까 음봉이 그때 하한가 맞고 총 3개가 떨어졌는데 1, 2, 3이죠.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요? 3번까지도 안 온 거예요, 지금. 2번 밑에, 여기 3번, 여기 2번이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저항이 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세력 안 나갔다가, 안 나가긴 뭘 안 나갑니까? 이 기법 바뀐 지가 언젠데. 옛날에는요, 저기 10년, 지금 더 됐구나, 한 10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상승을 시작할 때 이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게 급등 시작할 때 터진 게 이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고점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운봉이 떨어졌다 그러면 끝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초반에 터지고 뒤에서 잘 안 터져요. 그 옛날 기법 갖고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안 팔았는데 끌려 내려왔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이게 바뀐 지가 한 7년인가 8년 됐어요. 2015년 이후부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됐죠 지금. 네. 여전히 옛날 기법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량 거래가 터져야지 끝난다고요? 네. 옛날에 바뀌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음봉들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누가 제일 위험한 거였다고요? 하한가 말고 그 다음 거였어요. 네. 이거는 마이너스 한 11%? 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1%였으니까 하한가의 뭐 3분의 1이죠 대충.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보여드릴까요? 이제 재밌는 음봉들도 있어요. 자, 우양. 더 질문을 또 드릴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좀 질문이 좀 어렵죠, 그죠?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양. 자, 요거는 나쁜 음봉일까요? 괜찮은 음봉, 나쁜,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악성 음봉일까요?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4번. 잘 모르겠는데요? 5번. 자신있게 찍어보세요. 네. 악성 음봉일까요?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4번. 모르겠는데요? 5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왜 아닐까요? 예,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 솔직히 그냥 한눈에 보면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간편식, 네. 그 하는 업체인데 이제 재작년 말, 그죠? 작년 초에 들어다 놨었어요, 그죠? 네, 들어다 놨다 하다가 잘 있다가 작년에 다 그랬잖아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주 그냥 고생들 하셨죠, 그죠? 네. 바닥을 찍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재료가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는 것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주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마켓컬리도 상장하거든요. 마켓컬리. 네.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거 관련주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초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우두머리는 KCPD였죠. KCPD가 마켓컬리 거기에 계란 판다 그래가지고 상한가 2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양도 이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마켓컬리 상장 기대감에 요게 아침에 들었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시작을 18%에서 시작을 해서 29%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이제 플러스 7%로 끝난 거죠. 네. 음봉으로 끝났는데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물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재료가 나왔는데, 그죠?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못 들어가고 윗골을 길게 달고 음봉으로 끝났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만약에 우양이 마켓컬리 테마주로 2배에서 3배, 4배 이상 급등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빨리 저기 119에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큰일 났거든요. 그죠? 불도 끄고 위험하니까 빨리 신고해야 돼요. 119에. 네. 그죠? 네. 근데 저 바닥에서 그죠? 네. 재료가 없어서 못 올라오고 있었는데 재료가 나와서 그나마 들었다 놓은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서 뭐 했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었겠죠? 그 매물대를 조금 소화를 해주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죠. 네, 혼수 상태. 사람으로 따지면 혼수 상태로 누워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깨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깨어났고 우양 이거 회사 괜찮아요. 회사 괜찮아. 이거 괜찮은 회사예요. 회사 자체가 괜찮아. 사실하고 추천한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깨어난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을 뜬 거죠. 가족 중에 이제 혼수 상태 겪었던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혼수상태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정신없죠, 그죠? 막 깨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네. 그 우양 갖고 있는 분들은 아이씨 오늘 상한가 갈 뻔하다 못 가고 음봉 떨어졌네. 아 진짜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아이고야 드디어 깨어났구나. 네. 혼수 상태로 이제 빠져 있었는데 네. 깨어난 거예요. 네. 이거는 이런 음봉 떨어졌다고 막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분들은 좋아하셔야죠. 드디어 눈을 떴구나 이제. 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도움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 10분 남았는데 하다가 다 안 끝나면 내일 또 해드릴게요. 월요일 또 해드릴게요. 되게 많은데. 안랩. 자, 이제 말을 좀 빨리 할게요. 네. 안랩이 여기서 음봉 떨어졌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짜 음봉이었죠. 왜냐면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선거 나오려고 했는데 그 누구예요? 그때 오세훈 씨하고 이제 네. 후보 단일화 그거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오세훈 씨가 돼버리는 바람에 안철수 세마주를 급락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끝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악재가 나와서 운봉 맞은 거니까 회복하는데 좀 한참 걸렸죠. 그죠? 네. 한동안 힘을 못 썼고요. 그죠?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또 말을 바꿔서 대선에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운봉은 뭐냐면 요거요.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네. 저 어제 얘기했었죠. 세상에 맨날 그 개인들이 항상 거꾸로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유력 정치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요 끝까지 추경매수해서 설령 대선 출마 선언을 해도 나중에 또 간다고 안 팔고 버티다가 다 끌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하더라고요.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세상의 개인들이 이건 끝났다고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외국인도 막 이거 버리고 막 그랬어요. JP모건이었나? 하여튼 막 외국인도 막 버리면서 그죠? 거래는 많지는 않은데 이날 마이너스 13%로 끝납니다. 누가 보면 하한가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3주 동안 열심히 올려놨던 거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고 끝났죠. 개인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안철수 테마주 끝났대요. 세상에. 아니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만큼 올라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저분이 실력이 있으시겠구나 그럴 텐데 간 것도 없는데 세상에 끝나다는 거예요. 거래 터진 것도 없는데.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잘 갖고 계시라고. 없으면 더 사야 되지 않겠냐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여기 11월 초거든요. 네. 12월 말쯤 되니까 한 달 뒤죠. 네. 슬슬 올라가더니 네. 뽑아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음봉은 뭐예요? 황당했어요. 황당했던 음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캐리소프트 얘기했고 아까 원래 대형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뺏겼네요. 자, 그 다음에 WI라고 있는데 WI는 안철수 씨 테마주로 최근에 급등한 거죠.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재명 테마주 중에 TS 트릴리온이라고 아시죠? 요게 지금 이재명 탈모 뭐 공약 그 탈모 치료제 공약 관련주인데 요게 잘 보세요. 아까 방송창 제목 보니까 김 시장님도 이 종목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TS 트릴리온이 상한가가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급등하다가 말았어요. 자, 27%까지 가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플러스 2%로 끝났어요. 자, 이 음봉은 자, 이거 이재명 정책주 탈모 공약 네, 대장주입니다. 자, 이 음봉은 위험한 걸까요? 1번. 빨리 대답하세요. 느낌 오는 대로. 자, 아니다. 아직 남은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위험할까요? 아니면 아직 해볼만 할까요? 어때 보이세요? 자, 찍으셨어요? 자,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찍으세요. 네. 자, 거래량을 보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죠? 근데 이만큼 터졌어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어요. 평소보다 어마어마하죠? 자, 얼마 터졌냐면 1,000원짜리 주식이긴 하지만 그죠? 자,
이게 오늘 얼마 터졌냐면 거래량이 1억 5,300만 주 터졌습니다. 1억 5,300만 주. 자, 1억 5,300만 주가 얼마나 양이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TS 트릴리온의 상장 주식 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200만 주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1억 5천만 주랍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대비 1.6배. 그죠? 2배는 아니고 1.6, 1.7. 네. 총 상장 주식 수 대비 1.5배 이상 나왔다고요. 그러면 보통 끝난 겁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물론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주가 상장돼 있는데 오늘 150만 주 거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엄청나게 터진 거죠. 그래서 TS 트릴리온은 상한가를 못 가고 그 후속주인 하이로닉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내가 TS 트릴리온의 후발주자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죠. 아닌 척하다가 슥. 이게 뭐예요? 대장주가 돌아오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WI 있죠. 이게 이재명 이거 저기 안철수 씨 테마주인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9월달에 이걸 다른 사람 테마주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나도 안철수다 그러면서 올라옵니다. 자, 여기는 대충 1,000원입니다. 대충 1,000원이고요. 여기는 대충 1,700원, 1,800원. 대충 한 70% 정도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상한가 없이 70% 올라왔으면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상한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WI가 떨어지면서 떨어지기 전에 자, 이런 음봉이 나왔거든요. 자, 이 음봉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거다. 괜찮은 거다 1번, 나쁜 거다 4번. 네. 괜찮은 거다 1번, 나쁜 거다 4번. 네.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괜찮은 거 같으세요? 네. 왜 거래 없이 음봉 떨어지니까 괜찮은 거 같죠? 그죠? 그래서 1번 찍으신 거죠, 그죠? 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설치한 함정에 걸리셨어요. 제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뭐 무시하려고 지금 기법 강의하겠습니까? 뭐라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언뜻 보면은 거래가 없이 줄어드는 거니까 눌림목 아닌가요? 그렇죠. 걸려드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갑자기 TS 트릴리온을 하다가 일로 넘어왔죠. 왜 그랬겠어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가만 보니까 2016년에 그죠? 엄청나게 거래가 호수 쳤을 때가 있는데 그때랑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그때도 고점이었는데 말이죠. 그쵸? 자, 거래가 터졌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윤석열 씨가 망했다 그랬을 때가 언제 1월 초죠. 근데 이준석 씨하고 갑자기 합체를 했죠. 그때가 WI 안철수 테마주 고점이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는데 얼마 터졌냐면 자, 5,700만 주가 터집니다. 자, 그러면 TS 트릴리온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얼마일까요? 죄송합니다. WI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얼마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천만 주입니다. 8천만 주에 5천 아까 600만 주라고 했나요? 8천만 주에 5,600만 주면은 그러면은 덜 터진 거 아닌가요? 그쵸? 많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걸 보면 돼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이나 저기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몇 개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들어와서 제발 좀 배우세요. 문자반도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바꾸시고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 뭐 그냥 낮에 뭐 서로 그냥 농담하고 뭐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고 하는 거죠. WI가 여기 보시면 자, 대주주가 있죠. 변익성 씨, 그 다음에 뭐 코럴핑크, 뭐 뭐라 있어요. 자, 요렇게 있고 기타 지분이 몇 %죠? 기타 지분이 75%죠. 자, 그러면 아까 총 상장 주식수가 얼마라고요? 800만 주래요. 800만 주에 그러면 4분의 1 빼고 4분의 3은 6천만 주겠네요. 8천만 주에 4분의 3, 75%는 6천만 주 아니에요?
기타 물량이 다 유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 6천만 주죠. 근데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얼마라고요? 5,700만 주. 그러면 기타 물량 다 나왔겠네요. 대주주가 뭐 상한가 나왔다고 70% 올랐다고 팝니까? 안 팔잖아요. 뭐예요? 기타 물량 유통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다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량 거래 아니에요. 대량 거래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어디서 터졌어요? 하필이면 이 매물대 밑에서 터졌거든요. 이 여기 위로는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악성 매물대 밑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타 물량 다 튀어나오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안철수 씨 분위기가 제일 좋았죠. 신용을 보니까 어때요? 자, 음봉 맞으면서 떨어질 때 신용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 음봉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음봉 좋은 거다 1번, 나쁜 거다 4번. 다시 찍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크라운에트홀딩스나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지금 그 우리 회원들 개선 정책주 얘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9시가 돼버렸어요. 우리 또 뒤에 김 실장님도 방송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끊어야죠. 네. 잠깐만요. 그 김 실장님이 아까 방송 제목 보니까 이거 군사 보안구역 해제 수혜주 이거 할 건데 아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저희 방에 이게 보유 종목이 있어서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1, 2분만요. 크라운에트홀딩스가 이게 지금 군사 그 보호구역 제한 그 해제 수혜주로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 갖고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게 뭐냐면 군사 보호구역 제한 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그거예요. 옛날로 따지면은 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다음에 반기문 씨 그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 있죠. 그 당시에 옛날 DMZ 있죠. DMZ 평화공원 테마주예요. 7년 전, 8년 전에 급등했었던 DMZ 평화공원 관련주하고 이게 거의 똑같아요.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뭐 코아스나 이런 거였거든요. 코아스. 오늘 보면은 코아스가 상한가 갔어요. 오늘 거래소에서 상한가 들어간 게 4개인데 그 4개, 5개구나. 5개인데 장중에 계속 4개였거든요. 그 4개가 뭐냐면 삼화전자 빼고 코아스, 크라운에트홀딩스, 그 다음에 크라운에트홀딩스 우선주, 크라운제가 우선주인데 이게 군사보호구역 제한 해제 수혜주 옛날 DMZ 평화공원 테마주거든요. 근데 이게 현 정권 들어서서 이게 테마주가 거의 소멸됐었어요. 왜냐하면 DMZ를 그냥 뚫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이랑 가까워진다고. 그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뭘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DMZ 평화공원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이 인근에 이제 땅값 올라가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씨 지원 사격해 준 거예요. 군사 그 보호구역 제한을 해제하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선거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도와준 거라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우리 회원들이라도 빨리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그걸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에트홀딩스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 얘기를 하고 끝내야 돼요. 예전에 코아스가 이게 대장이었어요. DMZ 평화공원 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만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거래 많이 터졌죠, 그죠? 자 이때 대장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갔냐면 여기가 대충 1,000원 정도, 바닥이 한 1,000원, 1,100원, 1,200원, 나중에 3,3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3배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냥 3배? 많이 갔죠. 한 달 만에 3배 갔다니까요. 많이 갔죠. 그래서 코아스가 오늘 또 옛날 생각나니까 내가 옛날에 왕년의 대장이었는데 그걸 상한가에 갔어요. 그런데 크라운에트홀딩스 있죠. 자 요거는 상한가에 갔어요. 크라운에트홀딩스도. 그런데 이건 10년 전에 아까 2015년이죠. 그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테마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크라운 제거도 마찬가지고 7년 한 7년 8년 전에
DNG 평화공 테마주 중에서 코아스는 대장이었는데 크라운 해티홀딩스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이거랑 그냥 그 테마주가 되긴 되는데 간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간 적이 없다고요. 이거는. 이것도 왜 갔냐면은 시간 자꾸 길어지는데 허니버터 기억하신 분들 7번 찍어보세요. 허니버터 칩인가요? 네. 그때 그거 열풍 불어가지고 그때 그걸로 간 거예요. 이거 DMZ 평화공은 아니에요. 이거 그때 허니버터 칩 그때 그게 여기 거잖아요. 그때 막 그거 막 없어가지고 막 품절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인기 막 폭발할 때 그때 그걸로 간 거예요. 그 수혜주로 실적이 좋아져서.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게 원래 다른 사람 대선주였는데 세력이 바꿨어요. 원래는 이분 거였는데 세력이 나 안 되겠다. 선거 끝나기 전에 일하고 되겠냐 이거 싶어서 바꾼 것 같아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저 7번 쭉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거 전에 이렇든 저렇든 세력이 알아서 바꿔서 올릴 거라고. 그죠? 네. 원래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바뀌었어요. 갑자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혜주 가는 거예요. 코아스는 맞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걸 꼭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갖고 아까 부랴부랴 얘기했네요. 네. 월요일날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오늘 지수 안 좋았는데 하나 건졌어요. 네. 보유종목 중에 상한가 하나 들어왔고. 네. 회원가입 망설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네.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들어오시고요. 공개 방송 진행할 때는 기간 연장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설 명절 때 그 연휴 그것도 다 나중에 보상 다 해드리니까 설 연휴 끝나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도움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월요일날 좀 더 해드릴까요? 종목 얘기하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시간 없어서. 이렇게 강의 진행하는 거 괜찮으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강의 스타일. 네. 그걸 좀 본 거예요. 괜찮으셨으면 또 해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저기 할 때는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 또 월요일 날은 공개 방송하니까 들어오세요. 네. 낮에 아침 9시부터 방송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고 예, 메일 주소는 이쪽에 남겨드릴 테니까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크라운 해티홀딩스가 재료를 바꿔서 다른 테마주로 지금 가버리잖아요. 그죠? 네. 자, 메일 주소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이거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이 여기 하시네요. 군사보호구역 이재명 테마주도 오늘 또 올라온 게 꽤 있거든요. 그거하고 자율주행 테마주 브리핑 한다고 하니까 여기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서 좀 들으세요. 왜냐면 군사보호구역 그 수혜주 아마 김 실장님이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이 테마주를 한 20년 정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다 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자율주행 테마주 저희 방도 최근에 매집한 게 있는데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황 잘 잡아주시니까 네. 우리 회원들도 여기 들어가서 좀 들으세요. 네. 들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월요일날 공개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